경찰대에서 이제 편입생을 최초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이제 새로 들어온 편입생들에 대한 일종의 가혹행위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조직에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흔히 생기는 일일 수 있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심각하죠. 심각하고 그 다음에 경찰대에서도 눈치를 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좀 내렸다고 해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도 어릴 때도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제 뭐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군대 문화도 되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학벌이나 이쪽까지 연결이 되는 사실 뿌리 깊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 지도할 때도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그 편입한 학생들에게 된 그런 뭐랄까 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선민의식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선민의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그 성골이다. 그러니까 성골이라 하면 이제 시험 점수에서 우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너희보다 더 위상이 높으며 너희를 차별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 기저에서 발현하는 심리가 아닌가. 그 되게 네. 흔하죠. 네. 되게 흔하죠. 사실은 우리 학벌 사회는 이제 사실 학벌 사회가 우리 사회에 그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결국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얻은 점수를 자기의 계급이나 내지는 뭔가를 획득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다른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까지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성적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본 거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인도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학벌 사회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뭐 일종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건 당연히 그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 다른 친구들에 대한 차별로 나아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해석을 하면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지만 뭐 패거리 문화라거나 우리 뭐 순혈주의라거나 요즘 기사로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순혈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대가 처음으로 이제 편입생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순혈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순혈주의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나요? 순혈주의는 일단 이제 그 내부의 어떤 이제 우리가 쟤네보다 낫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말로 하면 이제 뭐 내 집단과 이 집단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여 이제 내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리가 쟤네보다 성적을 잘 받았으므로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이지만 그 더 높은 사회적 계층이나 계급이나 권리를 누릴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쟤네가 저렇게 우리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뭔가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차별의 구실, 차별의 구실로서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혈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보통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직의 결속력 자체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높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어떤 얘기를 갖느냐면 우리 조직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되죠. 그 다음에 순혈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느냐라는 건데 그 대목이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조직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도 사실 환상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치 이제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성과를 집단의 성과로 착각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룬 성취를 마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학교가 해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학교나 이제 다른 학생에 대한 어떤 당연히 우월의식으로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축구팀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그 축구팀이 잘한 건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제 그 어떤 나라가 마치 그걸 해낸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금 성취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뭔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순혈주의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조직에 이제 자기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좀 배제하게 되잖아요. 배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의사소통 구조가 되게 경직되죠. 경직되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를 지시하기는 편한데 반론에 대한 건수가 이제 계속 막히게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끊임없이 이제 의사소통 자체가 조직 안에 안 되는 게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비단 이제 뭐 어떤 회사나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도 등단 루트를 뭘로 겪었냐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등단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M사 뭐 이런 그런 큰 상을 받아서 등단하게 되면은 이제 저 친구 참 대단하고 뭐 이제 능력 있구만 하고 칭송을 받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뭐 무슨 판타지 문학상 아니면 뭐 SF 문학상 이런 걸 받으면 사실 그것이 사회적 순문학은 아니거든요. 그 문학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랑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우리보다 조금 못한 루트로 이제 등단을 했다라고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군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순혈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 육사냐 비육사냐 아직도 예 아직까지도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들어봤어요. 중요한 군대에서 이제 승진을 할 때 중요한 보직들이 있는데 차차기까지 육사가 이미 다 정해놨다. 뭐 이런 것도 들어봤고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삼성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삼성 생명 쪽에 계셨는데 인사를 할 때 처음 누군가를 인사를 할 때 몇 기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갔으면 정말 1년도 못 버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런 게 그냥 어떤 주류와 비주류를 딱 그냥 나눠가지고 비주류를 그냥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뭐 등단 사실 뭐 회사나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뭔가 어떤 목적이 있는 조직이니까 근데 어떤 그 문단에서조차 그렇다는 거는 진짜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술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걸로 이인을 창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관료 사회랑은 다른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고 그 내부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심했죠. 네. 심한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완화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1980년,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의 이사들의 70%, 80%가 서울대였는데 고대였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이제 한 4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걸 순혈주의로 허물어 가는 거예요. 허물어 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고 우리 그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뭐 푸틴만 보더라도 자기 쪽 사람들만 쭉 깔고 보니까 반론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하고의 전쟁 안에서도 오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순혈주의 폐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순혈주의를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좋아진 거지 순혈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순혈주의를 아예 타파할 수는 없지만 순혈주의를 들어놓고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은 제거하는 맞다고 보여요. 제거해야 사실은 이제 들어놓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대법관 인터뷰할 때도 대법관을 이렇게 뽑을 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대법관에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관심도가 높은데 그 중에 한 경우에도 어떤 유능하다고 소문난 대법관의 친구가 그 사람이 40년 전에 대학생 때 했던 얘기를 나와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관으로서 유능하지만 내 친구로서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인종적인 내지는 계급적인 편견이 이렇게 강하다. 나는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그렇죠. 확실하게 손을 명확하게 그어준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와, 저 20살 때 한 얘기까지도 저렇게 꼬투리가 잡히는 게 정상일까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우리보다는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 오늘이 5.18인데 5.18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나와. 그러니까 또 써먹을 때 되면 또 하는 거죠. 그런 거와 달리 외국은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경대에서도 지금 그 학생들에게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징계가 정말 중한 징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학교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아무리 둘러 생각해도 순혈주의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사실 그 경찰대 순혈주의가 지금 현재 어떤 경위로 임관하기 전에 경찰대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사실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경찰대 폐지와 관련돼서 나왔던 게 끊임없이 실제로 경찰로 임용된 후에 더 많은 또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경찰대 출신들은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일반적인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경위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하는 거죠. 했을 거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이 젊은 애들이 그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엉망이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자기네 조직 안에서 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배경을 만들어준 선배들은 반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